162페이지에 그 필요한 그 실습 파일은 출제 유형 3번 폴더에 출제 유형 03 문제 열어가지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엑셀 마지막 날이고요. 어저께 했던 그 프로시저 제가 세 문제 5점짜리 세 문제로 나온다 했는데 그 세 문제 중에서 보통 이제 두 문제를 맞추는 게 그 목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 그걸 맞추려면은 일단 어저께 했던 그 1번 문제가 무조건 돼야 되고요. 어 이게 보면은 우리 어저께 뭐 저장도 안 됐을 거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항상 이 첫 번째 문제는 이 결제하기 뭐 단지 이거 버튼 클릭하면은 이런 버튼 클릭하면 폼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 있었죠? 어저께 버튼을 클릭했을 때 폼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 어떻게 썼는지 기억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다른 문제도 못 하고 거의 뭐 진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눌렀을 때 폼이 뜨도록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개발 도구 탭에 가서 디자인 모드를 켰었죠. 디자인 모드를 켜고 그리고 이거 참 개발 도구 안 나오면 꺼내셔야 되는 거 아시죠? 개발 도구 홈 뭐 이렇게 파일의 옵션에 가서 우리 파일 옵션에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홈 탭을 마우스 오른쪽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 이렇게 가도 되고 거기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서 꼭 꺼내서 쓰셔야 합니다. 어, 그리고요 또 매크로 보안 설정도 제가 이렇게 바꿔놓고 쓰는 게 좋고요. 매크로 개발 도구의 매크로 보안 이거 한번 바꿔놓으면 계속 유지가 된다 했지 않습니까? 어, 방금 바꾸신 분은 방금 여기 두 번째 거에서 네 번째 걸로 바꾸신 분은 파일을 닫았다가 다시 열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차단되는 거 없이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만 바꿔놓으면 이제 계속 유지가 되는 거고요. 그래야지 프로시저가 진행이 잘 되고요. 어, 단추를 클릭했을 때 이제 폼이 뜨도록 하는 거는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켜고 그리고 나서 이 단추를 더블 클릭했었죠. 명령 단추를 더블 클릭한다. 그래서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저처럼 이 단추를 클릭했을 때 대한 프로시저로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그 디자인을 키고 하셔야 됩니다. 개발 도구의 디자인을 키고 단추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버튼을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왔고 여기다가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될 게 폼 이름 점 show였죠. 근데 폼의 이름은 문제도 적혀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 프로젝트 탐색기 창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 폼 폴더 이거 딱 눌러가지고 결제 화면 폼이죠. 그래서 결제 화면 오타를 넣으면 안 돼요. 결제 화면 마침표 점 찍었을 때 뭐가 안 나오면 오타를 넣은 거예요. 결제 화면인데 뭐 그 오타를 넣으면 안 되고 점 찍고 나서 show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폼 이름 점 show show를 더블 클릭. 그러면 이제 폼이 뜨도록 하는 거고 폼 이름 점 show. 그리고 폼이 초기화되면 신용카드 OPT 신용이 선택되도록 프로시저를 작성해라.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파일에 여러분도 Alt Q 해서 빠져나가서 폼이 잘 뜨는지를 테스트 해보세요. 큐트로 빠져나가서 디자인 모드가 켜 있으면은 당연히 실행이 안 될 거기 때문에 디자인을 끝내고 단추를 눌러봤을 때 폼이 그렇게 잘 뜨죠. 근데 이렇게 폼이 초기화되면 이렇게 폼이 떴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폼이 이렇게 시작되면 신용카드 여기 선택되도록 하는 거 어디 있었죠? 네. OPT 신용이 선택되도록 해라. 제가 선택되는 상태가 뭐라고요? 선택된 상태가 true인 거라고 했죠. 네. 선택되는 게 밸류 값이 true인 거라고. 선택이 안 된 상태가 false인 거고. 그래서 폼이 초기화될 때 프로시저로 가서 이제 이게 선택되도록 OPT 신용을 true로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떠 있는 폼은 닫으셔야 해요. 떠 있는 폼은 닫아야지 딴 거 할 수 있고요. 폼은 닫고, 음, 여기서 폼이 초기화될 때 프로시저는 어떻게 갔는지 기억나십니까? 먼저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야 되고요. Alt F11 비주얼 베이직 와서
이 결제 화면 폼을 더블 클릭합니다. 프로젝트 탐색기 창이 안 나오면 제가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이렇게 꺼내야 된다고 했죠. 비주얼 베이직에서 남이 막 닫아놓으면 프로젝트 탐색기 창도 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꺼내셔야 합니다. 보기 프로젝트 탐색기. 그래서 결제 화면 폼 여기 이거 눌러가지고 결제 화면 폼을 더블 클릭하고 폼의 배경 쪽을 결제 화면 폼을 더블 클릭했으면은 폼의 이런 순수 배경 쪽을 더블 클릭. 그럼 폼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하면은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잡히고 있는데 우리는 이 이벤트 프로시저의 종류를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선택하는 게 있었죠. 클릭이 아니라 이니셜라이즈로 이렇게 선택한다. 네, 하는 게 또 중요하고요. 이니셜라이즈로 왔으면은 여기다 바로 적을 거예요. 뭐라고 적냐면 유저 폼 이니셜라이즈 되면 이 프로시저로 딱 왔으면은 opt 신용 이꼴 opt 신용 점 원래 밸류 이렇게 하는 게 정석인데 밸류 값은 원래 좀 생략을 하면은 그냥 그 opt 신용 컨트롤 이름 이 지금 옵션 단추 이름이거든요. 이 opt 신용이란 게 이 옵션 단추 이름인데 opt 신용 이꼴 true로 하면 이 컨트롤에 그냥 선택되도록 해. 그런 말이 됩니다. 여기가 딱 선택되도록 해. opt 신용 이꼴 true. 됐으면은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 opt 신용이 정말 선택이 되는지 Alt Q 빠져나와서 그러면 폼을 이렇게 불렀을 때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까? 신용카드 이게 네. 그걸 한 거고요. 그게 1번 문제였죠. 그리고 지금 2번 문제 할 차례였던 것 같은데 어저께 결제 화면 폼의 그 선택 CMB 선택 바로 이 콤보 상자 이거 CMB 선택이 이거거든요. CMB 선택에 드롭 다운 버튼 있잖아요. 이 드롭 다운 버튼 있는 상자가 콤보 상자거든요. 요거를 클릭을 하면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라. 은행 이체가 선택되어 있으면 위에 OPT 은행 이거 선택되어 있으면은 A4에서부터 A6 셀의 값이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A4에서부터 A6은 이거거든요.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게 여기에 목록에 나와야 되고 여기 목록 값으로 그리고 지금처럼 OPT 신용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밑에 있는 A9에서부터 A12 그러니까 이게 또 여기 나와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뭐가 선택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if then else 구문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까다롭게도 if 문도 써가지고 만약에 얘가 선택돼 있다면 하는 걸 조건으로 그러니까 opt 은행 equal true가 조건이 되겠죠. opt 은행 equal true라면 여기 목록에 이 값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설정을 할 겁니다. 근데 목록에 이거 추가하는 것은요. 어저께 해봤었거든요. 목록에 여기 추가하는 걸 제가 어저께 마지막에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게 어떤 게 있었냐면은 어, 콤보 상자 이름점 add 아이템 하면은 삽입할 내용을 직접 적는 거고 내가 add 아이템에서 무슨 영업직 무슨 뭐 그런 거 적으면은 이제 그 내용이 여기 딱 들어가는 거고 네. 지금 뭐 하나 카드 뭐 무슨 카드 뭐 이렇게 막 적으면 있잖아요. 여기다가 만약에 내가 뭐 부산은행 이렇게 적으면은 여기에 부산은행이 딱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적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이 범위에 있는 값을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범위에 있는 값을 여기 불러와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 로우 소스라는 속성을 써야 합니다. add 아이템은 메서드라서 이제 함수 같은 거라서 한 칸 띄우고 타입할 내용이 적지만 로우 소스는 속성이라서 equal이 들어갑니다. 속성 값들은 보통 equal해서 그 속성에 뭘 넣어 주시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있는 셀 범위. 그때 셀 주소는 앞뒤로 쌍따옴표도 붙여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요거 쓸 것 같습니다. 콤보 상자 이름점 로우 소스 하는 요거를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옵니다.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왔으면은 여기서 이제 결제 화면 폼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CMB 선택의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 이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 모든 일이
다 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야 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폼을 지금 비주얼 베이지와 더블 클릭하고 얘를 더블 클릭하려고 합니다. 이 콤보 상자. 얘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 CMB 선택 콤보 상자 체인지 됐을 때 프로시저로 잡히고 있죠. 저처럼. 안 그렇습니까? 체인지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체인지는 뭐 여기에 내가 뭘 넣었을 때나 뭐 이렇게 뭐 선택을 했을 때 막 변화가 일어나면 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체인지가 아니라 프로시저의 종류는 뭘로 해야 될 것 같냐면 문제에서 얘기한 드롭 다운 드롭 버튼 클릭이라는 프로시저도 있죠. 보면은. 그래서 체인지가 아니라 바꾸셔야 합니다. 체인지 말고 드롭 버튼 클릭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여튼 비주얼 베이직 와서 Alt F11 눌러서 다시 해보면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와서 폼을 더블 클릭하고 결제하면 폼을 더블 클릭하고 이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 해가지고요. 결제하면 폼을 더블 클릭,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 안 된 사람 딴 데 찍었다가 다시 바깥쪽 해제했다가 다시 더블 클릭해보면 됩니다. 체인지가 아니라 드롭 버튼 클릭 이렇게 바꿔주셔야 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162페이지의 2번 문제가 이 CMB 선택에 드롭 버튼을 클릭하면이라는 프로시저를 작성하도록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롭 버튼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왔으면 여기다가 if then else 구문을 쓸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렇게 폼을 불렀을 때 여기에 은행 이체가 선택돼 있다면 하는 걸 조건으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OPT 은행 equal true라면 뭐가 돼야 되냐면 여기에 지금 목록이 이 드롭다운 버튼 눌렀을 때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얘 아니면 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안 돼 있다면 뭐 얘가 선택된 것이니까 옵션 단추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게 선택이 안 돼 있으면 뭐 그 밖에 나머지는 신용카드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또 이 신용카드 얘가 신용카드명이 여기에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꼭 뭐를 해주셔야 하냐면은 어, 폼을 띄우는 건 꼭 해주셔야 돼요. 지금 개발 도구의 디자인 모드를 켜서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결제하기 단추 더블 클릭해서 꼭 이거는 해주셔야 돼요. 디자인 켜서 결제하기 단추 더블 클릭해서 결제 화면 점 show 폼 이름 점 show 하는 거는 꼭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안 되면 지금 2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개발 도구의 디자인을 켜서 단추를 더블 클릭하셔서 네, 결제 화면 점 show 하는 거를 꼭 해주시고 네, 그리고 Alt Q 빠져나가서 그 테스트를 해봐야죠. 디자인을 끝내고 단추를 딱 눌렀을 때 폼이 뜨는지 네, 그거를 꼭 해주셔야지 지금 밑에 것도 이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디자인을 끝내고 단추를 딱 눌렀을 때 폼이 떠야 돼요. 이렇게 폼 이름 좀 show 해가지고 어 근데 이제 이 드롭다운 버튼을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이제 가서 우리가 여기가 선택되어 있으면 이게 나오고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이게 나오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요. 어 여기서는 그러면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 Alt F11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서 여기에 결제하면 폼을 더블 클릭했고 Alt F11로 비주얼 베이직 와서 이 폼 더블 클릭 그다음에 이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이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체인지 아니고 드롭 버튼 클릭 이걸로 바꾸는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드롭 버튼 클릭. 네. 그래서 폼을 더블 클릭, 이 콤보 상자를 더블 클릭, 드롭 버튼 클릭 이걸로 딱 바꿨어요. 여기까지 했어요. 그럼 이제 드롭 버튼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이렇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에 제가 방금 뭐 if then else 구문도 이제 써서 우리가 뭐 옵션 단추 얘가 선택돼 있을 때 뭐 그 은행의 이름이 나오도록 하고 신용카드 얘가 선택돼 있을 때는 뭐 그 신용카드 이름이 나오도록 할 거다. 이 버튼 클릭했을 때 여기 나오도록 목록에. 근데 일단 목록에 추가하는 것부터 해봅시다. 제가 아까 이거 쓸 거라고 했죠. 콤보 상자 이름 점 로우 소스 속성 이걸 써가지고 이제 내용이 있는 셀 범위 이렇게 그 셀 범위에 있는 값을 가져오도록 할 건데 콤보 상자 이름이 뭐예요? 얘 이름이 지금 딱 보이고 있잖아요. CMB
선택이죠. 네, 문제에도 적혀 있고 콤보라서 CMB예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적어 볼게요. 뭐라고 적냐면 CMB 선택 마침표 점 찍어 보세요. CMB 선택 마침표 점 찍고 나서 로우 소스 애드 아이템은 직접 내가 사입할 내용을 적는 거고 무슨 은행 적으면 그게 목록에 나오는 거고 로우 소스는 셀 범위의 값을 불러들일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로우 소스 이퀄 해서 셀 범위의 값을 가져올 건데 그러면 지금은 점 이후에 ROW 이렇게 묶여보세요. 로우 소스 행 원본이라는 그런 속성이 있죠. 로우 소스 속성을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요. 그 콤보 상자의 그 드롭다운 목록에 나타나는 행 원본을 로우 소스를 더블 클릭해서 저런 속성은 손가락 모양으로 나오는 속성들은 는이 꼭 필요하고요. 속성 값을 줄 때 는 써야 되고 셀 주소가 일단 그 162페이지 2번 문제에서 그 A4에서부터 A6 영역의 값이 나오도록 해라 했으니까 A4 땡땡 A6 할 건데 대소문자 관계 없습니다. 어 근데 어 이거를 그냥 쓰면은 그냥 엔터 하면은 여기 지 맘대로 막 띄어쓰기 합니다. 그러니까 셀 주소로 인식이 안 됩니다. 셀 주소로 인식이 안 되고 막 다른 변수 같은 걸로 막 착각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엑셀이 아니라서 그런데 우리가 쌍따옴표를 주어야 됩니다. 여기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줘야지만 이게 셀 주소로 인식돼서 이 속성 값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저처럼 이렇게 했으면은 음, 얘는 일단 우리가 콤보 상자에 목록을 추가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작성을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한 내용이 보면은 Alt Q 빠져나가서 폼을 불러서 여기에 딱 눌러보면은 이거 눌렀을 때 나오잖아요. A4에서부터 A6 영역이 지금 나오는 걸 이걸 코딩한 거예요. 근데 이게 무작정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여기가 선택돼 있을 때 그러니까 OPT 은행이 true인 상태에서만 이게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OPT 신용이 선택돼 있는 상태라면 이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를 하려면 if then else 구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if 조건문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서 이거 잘라내기 할게요. 방금 여러분이 잘 이렇게 작성한 내용은 잘라내기를 할게요. 컨트롤 X 하시고 여기서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if문을 쓸 거예요. if 해가지고 잠깐 띄우고 조건이 뭐냐면 OPT 은행 equal true 이렇게 줄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는? OPT 은행 그 옵션 단축 은행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 하는 걸 조건으로 주는 거고요. 어 그러면은 잠깐 띄우고 then 우리 if then else 부분 배운 적 있잖아요. 앞에서 사용자 정의함수 할 때. 엔터. if 다음에는 한 칸 띄워야 됩니다. OPT 은행 있고 true면 then 해서 엔터 했고 참일대 실행문. 여기 실행문은 바로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V. 아까 잘라내기 했던 거. 여기다가 컨트롤 V 하세요. 그러면은 그 콤보 상자에 이제 그 은행명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엔터. 그래서 또 else 엔터. 그 밖에 나머지인 거는 이제 옵션 단추는 지금 두 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란 거는 나머지 또 그 OPT 신용이 선택되어 있다는 상태고 그 else라는 것은 얘가 선택이 안 돼 있고 그 옆에 있는 OPT 신용이 선택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else 그 밖에 나머지는 그럼 이거 다시 붙여넣기 해봐요. 방금 잘라내기 돼 있으니까 그냥 바로 붙여넣기 또 하면 되거든요. 붙여넣기 해서 뭘로 바꾸면 될 거 같냐면 붙여넣기 해서 요거를 바꾸면 되잖아요. A4에서부터 A6이 아니라 뭐죠? 신용카드 OPT 신용이 선택되어 있으면 A9에서부터 A12의 값이 나오도록 해. 그러니까 A9에서 A12가 나오도록 이렇게 요거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무리로 뭐를 해야 될까요? 여기서 if 문의 끝이다 해가지고 end if로 마무리도 해야죠. 네, 그러면 끝납니다. end if.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시오. 됐나요? if 문의 끝 해서 end if로 마무리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능 같은 거 빠뜨려 먹으면 안 되고 셀 주소 앞뒤로는 쌍따옴표를 잘 넣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테스트 해볼까요? Alt Q 빠져나가서. 네, 그러면 Alt Q에서 Q2로 빠져나가서 폼을 이렇게 부르고 지금 저점 신용카드 선택되어 있으면 여기 이게 나와야 돼요. 신용카드가 선택되어 있으면은 국민카드, BC카드 하는 이게 나와야 되고요. 이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은행이 선택되어 있으면은 또 이게 하나은행, 국민은행 하나 이게 나와야 돼요. 잘 나오나요? 네, 그러면 맞게 한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이 162페이지의 3번 문제는요. 제일 어려운 그 문제가 하나 있다 했잖아요, 어저께. 세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유독 어렵게 나온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가 바로 이 3번과 같은 문제입니다. 얘는, 어, 항상 이렇게 폼을 불러서 우리가 이 폼의 역할이 보통 이제 여기 입력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막 이렇게 그 마지막 표에 이렇게 입력 들어가야 될 마지막 행을 딱 찾아내가지고 뭐 결제 종류는 신용카드고 뭐 무슨 카드 여기 이렇게 선택하겠죠? 무슨 BC 카드다. 그리고 금액은 뭐 3만 원이야. 이렇게 하면은 내가 결제를 딱 눌렀을 때 결제 내역이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네. 그러니까 여기 신용카드라는 말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또 카드명도 여기에 BC 카드 들어가야 되고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 뭐 그런 말인 것 같거든요. 이 3번 문제가. 폼에 입력된 이런 종류나 선택, 뭐 금액이 입력되도록 표일에 입력되도록 해. 그런 말 하고 있죠. 근데 어 단 결제 종류는 저 선택된 결제 종류의 캡션이란 건 딴 게 아니라 이 단추에 그 나오는 이 글자가 이게 캡션입니다. 이게 딴 게 캡션이 아니라 뭐 요게 캡션입니다. 요런 게 캡션입니다. 그러니까 캡션 속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추에 이 캡션이 들어가도록 해야 되고요. 어, 그 OPT 은행의 캡션이 이거 은행 이체고요. OPT 신용의 캡션이 신용카드고요. 그리고 어, 요거는 텍스트 상자이기 때문에 이거 바로 넣게 되면 아마 문자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다른 건 텍스트라서 상관이 없는데 금액 같은 경우는 숫자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txt 금액 상자에 곱하기 1을 해서 숫자 형식으로 바꿔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빨간색 글씨로 데이터를 추가하면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입력되어야 함. 이런 말이 있죠. 이 말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집어넣고 끝내는 거면 이거 단 한 번만 여기에 지금 마지막 행위 여섯 번째 행위니까 여기다 딱 한 번만 그냥 무슨 뭐 신용카드, 뭐 BC카드 3만 원 이렇게 딱 집어넣고 끝 하는 거는 쉬운 문제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그 빨간색 글씨로 추가하면 항상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또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 진짜 이렇게 만약 결제를 눌렀는데 진짜 추가됐다고 칩시다. 여기 진짜 무슨 신용카드고 뭐 BC카드고 뭐 금액이 3만 원 이렇게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또 이제 내가 은행 이체로 바꿔가지고 다시 뭐 하나은행 이렇게 해서 10,000원 이렇게 해서 결제를 눌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계속 그 밑에 그 마지막 추가된 그 내용 밑에 마지막 데이터 다음에 여기에 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은행 이체 이 캡션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또 은행명은 뭐 하나은행 또 이렇게 여기 들어와야 되고 뭐 네, 10,000원 여기 들어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데이터가 추가될 건데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우리가 또 지우면 삭제될 건데 지금은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가야 될 위치가 여섯 번째 행이었지만 데이터가 이렇게 추가되면 마지막 데이터 들어갈 위치가 일곱 번째 행으로 바뀌고 또 데이터를 여러분이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잖아요. 계속 추가해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많이 넣으면 또 데이터 마지막 들어가야 될 위치가 뭐 여기 열 번째 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변하죠. 이 마지막 데이터가 입력 들어가야 될 행 번호가.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계속 바뀌는데 내가 지우면 또 막 딜리트로 지우면 또 막 이렇게 뭐 되고 막 계속 바뀌는데 어떻게 이거를 찾아낼 거냐.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그거를 구하는 공식이요. 어디에 나와 있는 것 같냐면요. 음, 164페이지의 맨 밑에, 164페이지 맨 밑에, I 이꼴 해서 뭐 range 해가지고, 뭐, 그 current region load count 그거 쓰고 있는, 그러니까 그 165페이지에 맨 위에 팁으로 딱 표시해 놓은 이 공식이 복잡해 보이는 공식 있잖아요. 그게 바로 마지막 데이터 행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어, 그래서 이게 그냥 여기 책에는 이제 i라는 변수를 쓰고 있습니다. 네. i 이꼴 했는데 저는 그냥 입력행이라고 한글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근데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입니다. 입력행 뭐 안 해도 되고 i로 해도 되고 뭐 a로 해도 되고 뭐 j로 해도 되고 여러분 마음이거든요. 변수의 이름은. 그래서 이건 상관하지 마시고 근데 입력행이라는 변수로 저는 한번 해볼 거고 어, range해서 시작 셀 주소 지금 표의 시작 셀 주소를 얘기하는데요. 표의 첫 번째 시작 셀 주소는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E5가 되는 거죠. 표의 시작 셀 주소가 E5부터 시작해서 이 current region이라는 속성이 중요한데요. 이 속성은 필기 시험에도 종종 나오는데 current region은 현재 어느 지점까지 연결이 되어 있나. 그러니까 현재 연결 들어가 있는 그런 지점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속성입니다. 어, 지금 보면 있잖아요. 얘를 일부러 좀 띄워놓은 것 같거든요. 어떤 그 시험 문제는 이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커런트 리즈는 있잖아요. 시작 셀을 여기로 딱 잡으면 현재 어디까지 연결이 들어가 있나 이런 거 찾아가는 속성인데 위로도 찾거든요. 위로도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범위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범위가 막 잡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일부러 띄워놓은 것 같고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딱 띄워놓은 것 같고 잡히지 말라고. 근데 아무튼 이 커런트 리즌이라는 속성은 여기서부터 지금 우리가 시작 셀 범위 딱 뭐 E5로 줄 거거든요. E5로 딱 주면은 E5셀부터 시작해서 현재 어디까지 입력 들어가고 있나. 그러니까 만약에 입력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으면 커런트 리즌은 이렇게 다 찾아갑니다. 입력 들어가 있는 범위까지. 네, 그래서 로우즈라는 속성은 그냥 로우 하면은 행 번호를 추출하는 속성이지만 그냥 로우는 그냥 행 번호 뭐 E 오면은 딱 O 해서 행 번호만 딱 추출하는 속성이지만 s가 붙으면은 그거는 행들로 각각의 행들로 구분 짓는 이 범위에서 하나하나의 행들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속성입니다. 로우츠 하면요. 행들로 딱 구분 지어서 카운트 개수를 세알리겠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거의 개수를 세알려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6개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그러니까 계산을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표에서는 6개가 6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플러스 시작하는 셀 주소의 행번호. 그러니까 시작하는 셀이 지금 이 5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5셀 여기 시작할 때 행번호가 지금 5번이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5칸 떨어져 시작한 거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그것만큼을 뒤에다 플러스 해주면 이거 결과가 얼마예요? 저 같은 경우는 11이죠. 그럼 이거 뭐 한 거냐면 요거 찾은 겁니다. 이거. 이거를 입력행이라는 변수가 계산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 제가 아까 이게 계속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구하는 게 어렵다 했잖아요. 근데 이 입력행한테 이렇게 구하도록 이 공식을 써가지고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만약에 이거 지웠다고 칠게요. 이렇게 지우면 있잖아요. B5부터, E5부터 시작해서 커런트 리즌이 찾아간다 했잖아요. 커런트 리즌이 찾아가서 로우즈 행들로 구분 지어서 카운트, 개수를 세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수를 세알리면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3이죠. 행 개수가. 1, 2, 3. 근데 뒤에 플러스 얼마를 하기로 했어요? 시작 셀의 행 번호만큼 더한다고. 그러니까 시작하는 이 셀이 실제로 5번째 행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에서 5칸 떨어져 시작했기 때문에 플러스 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결과가 얼마예요? 8이죠.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의 행 번호가 8번이 맞나요? 맞잖아요. 여기에 8행에 딱 들어가면 딱 맞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들어갈 때. 그래서 요거를 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입력행이라는 변수에. 그러니까 책에 i라는 변수를 쓰고 있죠. i라는 변수에는. 그래서 우리가 요 공식을 써서 이걸 계산해 놓으면 여기 입력 넣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네.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베이직으로 가서 Alt F11 눌러서 여기서 문제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말은요. 어, 그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결제 화면 폼에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이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다 그 결제 버튼 클릭할 때 일어나야 될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결제 화면 폼 더블 클릭하고 이 결제 버튼을
결제 버튼을 더블 클릭하세요. 결제하면 폼을 더블 클릭, 결제 버튼을 더블 클릭. 그럼 이렇게 결제 버튼을 클릭할 때 프로시저로 왔는데요. 여기다가 저를 따라서 입력을 해보세요. 책에는 i라는 변수를 쓰고 있었지만 저는 그냥 dim 입력행이라는 변수로 해보겠습니다. 네, dim 한 칸 띄우고 입력행 엔터. 이거는 아예 뭐 책에 있지도 않은 내용인데요.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솔직히 생략도 가능하긴 한데 뒤에 걸 안 적어도 됩니다. 입력행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겁니다. 변수는 저장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안 적어도 됩니다. 설명글입니다. dim 한 칸 띄우고 입력행 이렇게 해주면은 입력행은 변수야. 만약에 체계처럼 하려면 i로 하면 되고 dim i라는 변수를 쓰고 싶으면 그럼 이거는 딴 게 아니라 변수 저장 공간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주고 쓰면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요. 근데 생각이 안 나면 생략도 가능하긴 합니다. 보통은.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입력행 이꼴 해가지고 range 괄호 열고 range는 범위란 뜻이죠. 셀 범위를 이렇게 불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레인지 가로 열었으면은 셀 주소를 이렇게 적으라고 합니다. 근데 표의 그 첫 번째 표가 시작하는 첫 번째 셀에 그 주소를 적어줄 건데요. 표의 첫째 셀 주소가 아까 어디였죠? Alt F11 눌러서 이거 엑셀로 가보세요. 이거 눌러서. Alt F11 눌러서 엑셀로 가보면은 표의 시작 셀이 여기잖아요. 25.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런 게 여기 딱 달라붙어 있으면 제가 아까 커런트 리즌이 여기 위에도 다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커런트 리즌을 쓸 때는 뭐 뭔가 이 표 위에 뭐가 이렇게 캡션, 그 제목 같은 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냥 시작세를 여기로 보는 게 더 낫습니다. 솔직히. 왜냐면 이렇게 잡히기 때문에 어 이런 거에 행개수가 다 포함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딱 달라붙어 있으면 시작세를 2, 4로 보는 게 더 낫고요. 근데 지금은 이거 좀 떨어져 있었고 시작셀은 그럼 여기 그러니까 2, 5입니다. 2, 5. 그래서 괄호 안에는 지금 25라고 적을 겁니다. 근데 그냥 적으면 안 되고요. 셀 주소니까 쌍따옴표 붙여야 됩니다. 아까 했듯이. 이렇게 속성이나 이제 이 괄호 안에 인수로 쓰이는 셀 주소는 쌍따옴표 꼭 붙여야 됩니다. 이건 비주얼 베이직이라서요. 그리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마침표 점 찍어보세요. 뒤에. 마침표 점 찍으면 뭐가 나옵니까? 점 해서 CU까지만 입력하면 됩니다. CU. 저점 나와야 합니다. 안 나왔다면 뭐 쌍따옴표 안 넣거나 뭐 오탈 넣은 거겠죠. 하여튼 점 찍고 나서 CU까지 적으면 current region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current region을 더블 클릭할게요. 네, current region을 더블 클릭한 다음에 다시 마침표 점 찍어보세요. 점 찍으면은 어, 계속 나와야 돼요. 뒤에. 지금 점 찍어서 나오면 맞게 하고 있는 거예요. ROW 이렇게 입력하면은 로우즈라는 속성이 있을 거예요. 그냥 로우 말고 S 붙는 거. RO까지 입력해서 로우즈를 더블 클릭하세요. 그리고 다시 점 찍어보세요. 계속 나와야 돼요. 개수를 세알릴 거거든요. 행들로 딱 나누어서 구분지어서 개수는 count입니다. COU 입력해서 count를 더블 클릭하세요. 이게 제일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그냥 이 문제를 포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계속 하다 보면 이해도 돼요. 몇 번 하다 보면. 그리고 뒤에 플러스 얼마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큼 더 한다고 외우셔도 돼요. 첫째 셀의 행 번호만큼을 뒤에다가 다시 한 번 더 더해주는 거야. 5 이렇게 엔터. 그 시작 셀의 행 번호만큼을 더하면 됩니다. 끝에다가. 이 공식이 바로 새로운 데이터가 입력 들어가야 될 마지막 행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네. 그래서 책에는 그냥 i라는 변수로 이렇게 해놨을 뿐이에요. dim i 해가지고 쓰면 되는 거고 i라는 변수로 하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 놨으면 어려운 건 끝났고 이제 내용을 집어넣는 일만 남았는데요.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뭘 쓸 거냐면은 이걸 쓸 거예요. 셀즈라는 명령을 써서 어, 워크시트에 특정 행, 특정 열의 위치에다가 컨트롤 상자의 내용을 넣거나 직접 내가 적은 내용, 뭐 직접 내용 적을 거면 이제 쌍따옴표 안에 내용을 딱 적어서 넣을 수 있는데요. 참고로
여기에 제가 만약에 이 셀즈를 이용해서 여기 B1 셀에다가 어, B1 셀에다가 그냥 바보라고 넣고 싶어요. B1에다가. 그러면은 행번호를 몇 번으로 할 거냐면 B1 셀이니까 행번호가 1번. 행번호가 1번이고 그럼 열번호는 몇 번이 될까요? B열이니까. 열번호는 2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셀즈를 통해서 바보를 넣고 싶으면은 이렇게 하면 돼요. 셀즈에서 1,2에다가 바보라고 넣어라. 쌍따옴표 안에 바보라고 넣어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B1 셀에 바보를 넣어라 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나 대괄호 B1에 바보를 넣어라 하는 거나 똑같은 말이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기서 그냥 셀즈 해가지고 바로 열어서 로우 인덱스는 1, 컬럼 인덱스는 2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꼴 바보 이렇게 넣어라 하면은 어 진짜 B1 셀에 바보가 들어가는지 보세요. 지금 여기 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결제만 딱 누르면 진짜 바보가 이렇게 딱 들어왔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응용해서 이제 이 입력 넣는 거를 응용해서 행 번호는 방금 우리가 구해놨거든요. 뭐가 구해놨냐면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입력행을 통해서. 그러니까 얘가 이미 행 번호를 구해놓은 거거든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입력행이라는 변수에는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여러분은 아마 내용이 없을 거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러면 이 레인지 E5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커런트 리즌이 어디까지 입력 들어가고 있나 이렇게 찾겠죠?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로우즈 점 카운트가 얼마예요? 지금은 딸랑 하나죠. 이거 행 하나잖아요. 근데 플러스 얼마를 하기로 했어요? 이거 지금 행 한 개인데 플러스 5를 하기로 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5개 떨어져 시작했다고, 5칸 떨어져 시작했다고. 그럼 결과 얼마예요? 6이죠. 맞죠? 그러면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6행이 맞습니까? 맞잖아요. 여기 지금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입력행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 거고 이게 바로 행번호로 쓰일 겁니다. 네. 아까 제가 1,2 할 때 이 행번호로 쓰일 거라고요. 그 대신에 열 번호는 여러분이 세알려야 됩니다. 열 번호는 이제 여기가 결제 종류 들어가는 자리인데 몇 번째 열입니까? 열 번호는 1, 2, 3, 4,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입력행, 5에는 결제 종류 넣고 입력행, 6에는 카드 은행명을 넣고 입력행, 7에는 금액을 넣어. 이렇게 코딩을 해주면 끝납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으면 해볼게요, 바로. 여기에 셀즈를 쓸 겁니다. 셀즈. 바로 열고. 로우 인덱스는 입력행을 그대로 넣어주세요. 입력행이 가지고 있으니까. 계산하고 있으니까요. 데이터가 추가되거나 삭제돼도 입력행이 계속 계산해 줄 거고요. 컬럼 인덱스는 열 번호는 몇 번부터 할 거라고요? 잘 모르겠으면 Alt F11 눌러서 엑셀로 가가지고 여러분이 살리셔야죠. 열 번호가 여기잖아요, 여기. 지금 입력행은 요거를 구해놓은 거고, 행번호를 구해놓은 거고. 그럼 열 번호는 몇 번? 1, 2, 3, 4, 5잖아요. 1, 2, 3, 4, 5. 네. 그래서 입력행, 5에는 결제 종류를 넣어라. 입력행, 6에는 은행명을 넣어라. 입력행, 7에는 4번을 넣어라. 뭐 금액을 넣어라.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럼 5고, 입력행, 5. 네, 괄호 닫고, 지금 셀즈예요, 셀즈. S가 붙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문제에서 결제 그 종류는 선택된 결제 종류의 캡션 속성을 이용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택돼 있는 이 결제 종류가 만약에 저처럼 신용카드면 아까 캡션이 이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캡션, 이 옆에 있는 글자가 캡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캡션 속성이 여기에 신용카드야 하면서 들어가야 돼.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어렵지 않은데 여기서는 어렵지 않은 게 아니라 좀 또 까다롭네요. 이게
만약에 저 OPT 은행이 선택돼 있다면, 그러니까 OPT, 저 좀 이렇게 해야 돼요. OPT 은행 점 캡션. OPT 은행 점 캡션. 캡션 속성을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캡션 속성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아까 지금 OPT 은행 이거거든요. 얘거든요. 맞잖아요. 근데 OPT 은행의 캡션 속성이 지금 여기 이렇게 지금 보이죠? 은행 이체. 그러니까 이 옵션 단추 자체가 OPT 은행이고, 캡션은 바로 이겁니다. 이 글자. 네, 은행 이체. 제가 만약에 이거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지만은, 막 이렇게 막 바꾸면은, 바뀌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은행 이체가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OPT 은행 점 캡션 값이 들어오도록 해. 그렇게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 따라하신 분은 다시 결제 단추 더블 클릭해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무작정 OPT 은행의 캡션이 들어가면 안 되고, 여기서 또 뭐가 필요할 것 같냐면, 이게 되게 어렵네요. 이거는 if, 이거 잘라내기 해보세요. 이게 무작정 이게 OPT 은행의 캡션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때로는 신용카드의 OPT 신용의 캡션이 나오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저기에 얘가 선택돼 있다면. 그래서 얘가 선택돼 있을 때 OPT 은행의 캡션이 나와야 되고, 얘가 선택이 안 돼 있다면 OPT 신용의 캡션이 나와야 돼. 그래서 또 if 문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2번 문제 하듯이. 그러니까 이거 잘라내기를 일단 해놓을게요. 이 부분은 이제 잘라내기를 컨트롤 X 잘라내기 하고 if. 그래서 조건이 뭐냐면 OPT 은행 equal true면, OPT 은행 equal true면 그땐 then 엔터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잘라내기 했던 거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하고 엔터. else 그 밖에 나머지는 엔터 해서 다시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컨트롤 V 해서 이거 OPT 은행이 아니라 뭘로 바꾸면 될까요? 아까 얘가 이름이 뭐였죠? OPT 신용이었죠? OPT 신용으로 바꾸면 돼요. 그 밖에 나머지는 신용 점 캡션이 그렇게 나오도록 해. 네, 됐으면은 엔터. 그리고 if문의 끝이야. end if로 마무리. 그러니까 OPT 은행 여기가 딱 찍혀 있는 상태라면 조건을, 이게 지금 여기에 딱 선택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게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선택이 안 돼 있다면 else, 여기가 선택 안 돼 있다는 건 둘 중에 하나니까 이게 선택되어 있는 거니까 그럼 신용이 나와야 되고, 이 캡션이 나와야 되고 이 말이죠. 그래서 end if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계속 붙여넣기 해봐요. 컨트롤 V 붙여넣기 해서 입력 캔 컴마 6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입력 캔 컴마 6. 6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은 이제 이게 5였잖아요. 1, 2, 3, 4, 5 해서 입력 캔 컴마 5에는 이제 뭐 무슨 은행 아니면 무슨 카드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입력 캔 컴마 6에는 결제네. 이거는 뭐 신용 은행 이체 뭐 신용 결제 그게 들어가야 되고, 입력한 것만 6에는 이제 뭐 은행명이나 카드명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그 은행명이나 카드명은요. 뭐가 가지고 있냐면, 여기 카드 은행명은 바로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얘가. 네, 얘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까 무슨 은행, 무슨 카드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얘 이름을 적어주면 됩니다. 그냥. 얘는 이름이 CMB 선택이죠. 콤보 상자 이름이. 네, 저 따라서 폼으로 오신 분은 어, 이 결제 단추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결제 단추를 다시 더블 클릭해서 돌아가면 되고요. 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사람은 이 배경 쪽을 찍었다가 다시 더블 클릭해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 캔커마 6에는 CMB 선택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 원래 CMB 선택점 뭐 밸류 뭐 이렇게 해놨을 건데 그 점 밸류는 생략을 해도 됩니다. 점 밸류는 생략해도 어, 보통 여기에 있는 값이 딱 밸류 값이 딱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네, 이 상자 이름을 적어준 거고요. CMB 선택이 이 콤보 상자 이름이고, 그 다음 아직 또 남았습니다. 또 붙여넣기 계속. 붙여넣기 해가지고, 입력행 콤마 7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입력행 콤마 7에는 지금 여기에, 7이 보면은 이게 5, 6, 7이잖아요. 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근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이 상자의 이름을 적어주긴 할 건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이 금액이 반드시 숫자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 시트에 입력될 때 숫자로 인식되도록 하기 위해서 금액은 txt 금액에 1을 곱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 얘가 이름은 txt 금액이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txt 금액.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 상자의 이름입니다. 이 상자의 이름. 이 박스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텍스트 상자지 않습니까? 텍스트 박스. 그래서 여기에 적어주는 값은요. 제 아무리 숫자일지라도 문자 형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만 적으면 입력행 컴마 7에는 txt 금액 이 상자에 있는 값이 들어오긴 할 건데 이 상자에 있는 값이 진짜 들어갈 건데 그게 문자 형식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텍스트 상자라서. 그래서 제가 해보면요. 이게 일단 입력이 들어가긴 들어갈 건데 제가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는 뭐 은행 이체, 또 무슨 은행, 또 금액은 뭐 2만 원 이렇게 해서 결제를 딱 누르니까 들어가네요. 들어갔는데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표시가 납니다. 이런 표시가. 이게 무슨 표시인가 딱 눌러봤더니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된 숫자야. 텍스트 상자라서 텍스트 형식으로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숫자로 돌려야 된다는 얘를 금액인데 숫자로 나와야지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여기에다가 곱하기 1을 해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저번에 어디서 꼭 레프트, 라이트, 미드 이런 거 써가지고 곱하기 1 한 적 있었죠. 그게 숫자로 돌리기 위해서. 근데 숫자로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여기 비주얼 베이징에서는 곱하기 1을 쓰기 싫으면 점 밸류를 붙이시면 됩니다. 점 밸류를 붙이면 여기 속성 안에 있는 밸류 값이 들어가서 그거 숫자로 인식되거든요. 점 밸류를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 숫자로 돌리는 방법은 세 가지 방법 정도 있는데 점 밸류를 붙이거나 네, 숫자 형식으로 변환하는 게 점 밸류를 붙이거나 아니면은 우리 엑셀에서 밸류 함수 있었죠. 밸류 함수가 있었듯이 여기도 밸류 함수 비슷한 VAL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앞에다가 VAL 해서 괄호 열면 스트링 문자열 값을 더블 실수거든요. 실수 값으로 변환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VAL 함수를 써서 엑셀에는 밸류까지 다 적었잖아요. 엑셀은 밸류 함수 이렇게 썼지만 얘는 VAL까지만 쓰면은 그 괄호 안에 이 문자열을 숫자로 돌리는 함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아예 그냥 곱하기 1을 해버리거나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1을 이렇게 주거나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이걸 쓰라고 한 거죠. 문제에서. 됐으면 끝났거든요. 되게 어렵죠? 다 됐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문제는 포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공식도 외우기 힘들고 뭐 이런 거 다 코딩하는데 고작 5점이거든요. 1번, 2번하고 똑같은 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도 안 되고 하니까 못 풀어요, 많이. 그래서 아무튼 다 했는데 정확하게 지금 입력했는지는 여기 dim 한 칸 띄우고 입력행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입력행이라는 변수 이름도 정확하게 썼는지, 그 다음에 셀즈, 저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OPT 은행, 뭐 OPT 은행, 신용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네, 잘 봐야 돼요. TXT 금액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네, 그래서 다 된 것 같으면 테스트 해볼게요. 이제 잘 들어가야 되거든요.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가서 폼을 불러서 진짜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시는 은행 막 선택해가지고 있잖아요. 원하시는 뭐 은행으로 해서 금액도 뭐 5만 원 뭐 이렇게 막 적어가지고 결제를 눌러보세요. 결제를 누르면 들어가야 돼요. 어, 근데 여기에 뭐가 지금 제 생각에는 뭐 공백 같은 게 어딘가에 막 여기 이런 데 막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막 공백 같은 게 막 연결돼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저처럼 요렇게 쫙 잡아가지고 있잖아요.
쓸데없는 공백 막 그 문자 스페이스바 같은 게 막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저처럼 요렇게 딱 잡아서 있잖아요. 딜리트로 한번 지우고 하세요. 뭐 공백 문자 같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딜리트로 한번 지우고 하세요. 이렇게 잡아서. 네, 딜리트로 딱 지우고 그래서 다시 해보세요. 그러니까 결제하기에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뭐 카드나 뭐 은행으로 해서 어, 이렇게 뭐 6만 원 이렇게 해서 결제를 딱 넣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는 은행으로 뭐 이렇게 바꿔서 해도 들어가야 합니다. 뭐 10만 원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들어가고 결제를 딱 눌렀을 때 딱 들어가고 이제는 숫자 형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위에 이런 표시도 안 나는 거죠.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각 하시면은 액세스 또 처음 쓰는 사람들은 막 헤맬 수 있으니까 내일 그 좀 시간 잘 맞춰서 들어오세요. 수업 시간에. 네. 처음 쓰는 사람 잘 쓰지도 못하니까. 네. 166페이지로 와보세요. 이번에는 완전정복 01 문제 열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가장 출제 요령 3번 폴더의 완전정복 1번 문제를 열어보시고요. 1번 문제는 이거는 아까도 했던 거지만 이제 항상 고정입니다. 매출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매출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하고 했죠? 반응이 없죠? 매출 입력 버튼 눌렀을 때 폼이 뜨도록 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르면 안 되죠. 항상 1번 문제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모르면 진짜 시험을 치면 안 돼요. 진짜 이걸 모르는 1번 문제 이거 폼 부르는 거 모르는 사람은 시험을 쳐서도 안 돼요. 이거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를 켜고 디자인 모드를 켠 다음에 명령 단추를 더블 클릭 매출 입력 버튼을 더블 클릭 해가지고 뭐라고 적을까요? 여기다가 폼 이름 점 show 했죠? 폼의 이름이 뭡니까? 문제에도 적혀 있고 뭐 매출 입력 폼이 나타나도록 하고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죠. 폼의 이름은 매출 입력이죠. 그러면 저처럼 매출 입력 점 show 하세요. 점 찍었을 때 뭐 안 나오면 오타를 넣은 거예요. 매출 한 칸 띄우고 입력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폼의 이름은 정확하게 비주얼 베이직에서 만들어진 그 입력을 도와주는 출력을 도와주는 그런 개체입니다. 폼 이름 점 show 했고 테스트 해보세요. 파일을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와서 이제 Q2로 빠져나와서 디자인을 끝내고 디자인 불 끄고 단추를 눌렀을 때 디자인을 끝내고 하셔야 됩니다. 디자인 켜 있으면 백날 눌러도 안 됩니다. 디자인 불 끄고 단추를 이렇게 눌렀을 때 폼이 뜨는가? 이런 폼이네요. 근데 이제 폼이 초기화되면 폼이 이렇게 떴을 때를 얘기하는 거죠. 폼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시작되었을 때, 이니셜라이즈 되면 폼이 초기화되면 H5에서부터 K14 영역의 값이 상품 목록, 그 리스트 상자인 것 같은데 이 상품 목록, 리스트 품목 이 박스 이름인가 봐요. 리스트 품목의 목록에 설정되도록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콤보 상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도 우리가 콤보 상자 목록 단추 딱 눌렀을 때 뭐 은행명이 나오도록 하고 했잖아요. 아까 막 그런 은행명이 나오도록 했듯이 이 리스트 박스도 드롭다운 단추만 없을 뿐 그냥 여기도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영역이네요. H5에서부터 K14 영역이 또 이렇게 여기에 가져와줘야 돼. 여기 불러와줘야 돼. 아까 그 콤보 상자처럼 목록. 그러면 이거 쓰면 됩니다. 아까 전에 이 콤보 상자뿐만 아니라 목록 상자거든요. 얘는 목록 상자도 똑같이 이게 있거든요. add 아이템으로 직접 넣거나 아니면 이제 그 로우 소스 속성으로 내용 있는 셀 범위를 추가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은 목록 상자인 거죠. 목록 상자. 네. 그래서
콤보 상자도 되고 목록 상자도 다 되는 속성이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적어서 추가할 때는 add item이고 근데 지금은 이걸 써야겠죠. 로우 소스 아까 우리 했던 이 로우 소스 속성으로 이 범위를 부를 거 아닙니까? 이 H5에서부터 K14 영역을 부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쓸 겁니다. 그럼 해볼게요. 폼이 초기화될 때 프로시저로 가야죠. 떠 있는 폼은 닫고 비주얼 베이직으로 옵니다.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서 폼이 초기화될 때 프로시저로 가는 거 이제 할 수 있죠. 항상 이것도 나옵니다. 폼이 초기화될 때 프로시저. 일단 폼을 더블 클릭하세요. 매출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하세요. 제가 이 프로젝트 탐색기 안 보이면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꺼내야 된다 했어요. 시험장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프로젝트 탐색기나 속성창 이런 거 막 닫혀 있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면 꺼내야 돼요. 보기에 프로젝트 탐색기, 보기에 속성창 이런 걸로 꺼내야 돼요. 그래서 매출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로 갈 때는 폼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하세요. 이런 데를 순수 배경 쪽 이런 데를 더블 클릭하세요. 이런 상자나 버튼 같은 거 건드리면 안 돼요. 이니셜라이즈는 이 폼이 초기화될 때 프로시저이기 때문에 폼의 배경 쪽 이런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합니다. 이런 데를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저 폼 클릭 프로시저로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폼을 한번 딸깍 찍으면 여기에 목록에 쑥 들어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클릭이 아니라 이거를 뭘로 바꾼다고요? 이니셜라이즈로 바꾼다. 네. 이것도 시험에서 매번 쓰이는 거기 때문에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에다가 작성하는 게 이렇게 꼭 하는 거를 기억하시고요. 폼을 더블 클릭, 폼의 이런 배경 쪽을 더블 클릭, 이니셜라이즈로 선택한다.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 박스의 이름, 이 상자의 이름이 문제 이거는 안 맞네요. 문제하고 안 맞네요. 이게 책이 오타예요. 그러면 이거 책을 고쳐야 돼요. LST 품목이에요. 저 잘못 적으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이 상자 이름은 LIST가 아닙니다. LST 품목이네요. 책을 고치세요. 1번 문제. 상품 목록 LST 품목의 목록으로 설정되도록 하고. 그래서 하여튼 여기 배경 쪽을 더블 클릭, 이니셜라이즈로 선택을 딱 한 다음에 우리는 이 목록 상자 이름이 LST 품목 마침표 점 찍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LIST 품목 하면 안 나올 것 같아. 점 찍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요. 개체가 없으니까. LST 품목 점 찍고 뭘 쓸 거라고요? 콤보 상자하고 똑같아요. 로우 소스 속성을 쓸 거예요. 내가 직접 적어서 추가할 거면 add item에서 한 칸 띄우고 막 내가 뭐 무슨 뭐 품목 이름을 막 적을 거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근데 우리는 로우 소스 점 이후에 ROW 로우 소스 속성을 더블 클릭 한 다음에 로우 소스 이꼴는 해서 쌍따옴표 안에 문제에서 얘기한 범위 그러니까 H5에서부터 땡땡 K14 이렇게요. 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LST 품목점 로우 소스 이꼴는 빠지면 안 되고요. 셀 주소 쌍따옴표 달 붙이고요. 그리고 또 요구사항 또 있네요. 수량의 스핀 버튼을 누르면 증감된 숫자가 수량 txt 판매 수량에 표시되도록 해라. 스핀 단추는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거 지금 요거 보이시죠? 요 단추. 이 단추가 스핀 단추입니다. 이렇게 막 우리가 증감시키고 막 하는 단추 있잖아요. 이거 스핀 단추 수량 맞죠, 그죠? 근데 여기를 클릭하면요, 뭐라고 하냐면 금액을 계산 아니 그 수량 그러니까 증감된 숫자가 수량 txt 판매 수량 txt 판매 수량이면 이거거든요. 보니까 옆에 있는 요 텍스트 상자 txt 판매 수량이니까 여기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거 누르면 여기에 반응이 왔으면 좋겠대요. 이거 누르면 여기에 막 반응이 이렇게 값이 나왔으면 좋겠대요. 숫자 값이. 그래서 보면은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 폼을 불렀을 때 이제 진짜 이게 나오고요. 이거 목록으로 잘 가져와지는 건 잘 되고요. 근데 이거 눌러봐야 아무 반응이 없죠.
근데 이거 눌렀을 때 여기에 값이 막 나왔으면 좋겠대요. 이런 거 나온 적도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다시 지금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로 가야 돼요. 네, 폼은 닫고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에서 여기에서 이니셜라이즈 프로시저가 아니고 참 스핀 수량을 누르면이죠. 네, 수량의 스핀 버튼을 누르면이니까 이거는 이니셜라이즈가 아니고 스핀 단추 누르면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매출 입력 폼을 다시 더블 클릭해 보세요. 비주얼 베이지 와서 폼을 더블 클릭하고 얘를 더블 클릭해야 될 것 같네요. 이 스핀 버튼을 더블 클릭하세요. 여기를. 그러면 저처럼 이거 더블 클릭하면은 스핀 수량 체인지 이거 나오죠? 네, 그 체인지가 눌렀을 때 체인지 되는 거니까 진짜 말 그대로 스핀 수량 체인지 되면은 어떻게 할 거냐면 txt 아까 이 옆에 있는 박스가 이 옆에 있는 이 텍스트 상자가 문제에도 적혀 있는데 txt 판매 수량이거든요. 그 숫자 값이 txt 판매 수량에 표시되도록 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스핀 단추 이거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지금 왔지 않습니까? 그럼 스핀 단추 체인지 되면 이거 막 눌러서 이제 그렇게 체인지 되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면 돼요. txt 판매 수량 이꼴 이 spn 수량 값이야. spn 수량 점 value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 value 값이 뭐 1, 2, 3, 4 이렇게 적어 누를 때마다 증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value는 제가 아까 생략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 상자 그 버튼의 이름만 딱 스핀 단추 컨트롤의 이름만 딱 적어 놓고 점 value는 안 적어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네. 정확하게 점 value 이렇게 적는 게 맞고요. 근데 점 value는 생략해도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적었으면 테스트 해볼게요. 처럼 이제 txt 판매 수량에 여기에 이거 눌리는 값이 원래 얘가 밸류 값이 일씩 막 이렇게 막 증가하고 감소하고 하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다가 넣겠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Alt Q 빠져나가서 여기서 이제 폼을 불러서 이거는 잘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눌렀을 때 반응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렇게 밸류 값이 여기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는 있잖아요. 예전에 시험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이거 눌렀을 때 지금은 일씩 바뀌잖아요. 일씩 이렇게 증가하고 하는데 저는 5씩 증가했으면 좋겠거든요. 5씩. 한번 누를 때마다. 5씩 증가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어느 세월에 뭐 100을 만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5씩 증가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5 하면 됩니다. 곱하기 5. 네. 아까 일씩 증가하는 거니까 그 곱하기 5를 만들어주면은 이거 한번 누를 때마다 5씩 증가하는 게 되겠죠. 그렇게 해보고 싶은 사람 해보세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비주얼 베이지 와서 여기 뒤에다가 곱하기 5를 하면은 곱하기 뭐 10을 하면 10씩 증가하는 거고 네, 한번 누를 때마다 내가 증가시키고자 하는 값을 곱하기로 주시면 된다고요. 그러면은 테스트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5씩 증가하고 막 하게 될 것입니다. 맞죠? 이렇게. 그리고 혹시 뭐 이런 거 오타를 넣으시면은 폼이 불러지지도 않습니다. 네, 폼이 불러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ST 품목인데 진짜 아까 책에 무슨 LIST 품목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이거를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LIST 품목 이렇게 적잖아요. 저처럼. 그러면 이거 안 맞는 말이 돼가지고 이거 개체 찾을 수 없어가지고 저 보세요. 폼이 불러지지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이런 오류가 발생하는 거는 지금 오타가 있거나 뭔가를 지금 실수했을 때 뜨는 거니까 꼭 디버그를 하시고 폼이 불러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아까 그 폼 더블 클릭해서 여기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해서 이거 이름 LIST가 아니라 LST라고 했잖아요. LST 그 책이 오타라고 LST 품목 이렇게 이꼴도 빠지면 안 되고요. 셀 범위도 이렇게 그러니까 오타 하나 때문에 안 되니까 비주얼 베이직은 완전 꼼꼼하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고치고 다시 Alt Q 빠져나갈 때 중단하시겠습니까 할 거거든요. 실행 중에 오류가 떴기 때문에 그럼 중단도 하고 확인해서 중단하고 다시 써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건 무조건 오타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2번 문제를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또 그 버튼을 클릭하면은 뭐 입력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하다가 시간 다 가기 때문에 3번을 먼저 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실제 시험이라면 이렇게 세 문제 나오는데 다 5점이거든요. 각각 5점인데
입력 넣고 뭐 하여튼 뭐 검색되도록 하고 이런 거 2번 같은 문제는 코딩도 많이 해야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2번을 먼저 하지 말고 똑같은 5점이지만 3번이 훨씬 더 맞추기 편하거든요. 3번은 또 자주 또 나옵니다. 시험에. 이거 매출 입력 폼의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 어때요? 이 종료 단추를 클릭해 보시죠. 저처럼 이렇게 닫힙니까? 닫히면 안 되는데. 닫히나요? 이미 돼 있었네요. 닫히도록 하는 게. 원래는 이렇게 닫히지도 않아요. 시험에는. 이 종료 단추를 누르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실제로 시험에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닫히도록 하는 일도 하면서 폼이 닫히도록 하면서 이제 저런 메시지 박스가 166페이지에 나오는 밑에 그림처럼 메시지 박스가 현재 날짜와 시간 표시하면서 무슨 폼을 종료합니다. 그런 메시지 박스 표시한 후에 폼을 종료하는 프로시저. 그러니까 예제 파일이 조금 돼 있었지만 이 종료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해볼 건데 이거 제대로. 일단은 제일 중요한 말은 종료 버튼을 클릭하면입니다. 여기서 제일 신경 써야 될 말이 일단 제일 중요한 말은 종료 버튼을 클릭할 때 폼이 닫히면서 그렇게 또 메시지 박스 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종료하는 프로시저는 작성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일단 비주얼 베이직으로 옵니다. Alt F11 눌러서 비주얼 베이직 와서 매출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이 종료 단추를 더블 클릭합니다. 모든 일이 다 이 종료 단추 클릭할 때 일어나야 될 일이니까요. 그 매출 입력 폼을 더블 클릭, 종료 단추를 더블 클릭. 그러면 여기에 지금 저처럼 이렇게 종료 단추 클릭했을 때 언로드 미 들어가 있습니까? 이거 원래 우리가 적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절대 시험에 적혀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거 언로드 미가 엄청 중요한 건데 아까 폼 이름 좀 쇼만큼이나 중요한 거거든요. 이거 시험에 매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외우셔야 되는데 이 언로드 미는 흔히 우리 그 로딩 중 이런 말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게임 같은 거 실행하면 뭐 로딩 되고 있습니다 이런 말 많이 보죠. 메모리로 불러들이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의 반대말입니다. 메모리에서 완전히 삭제하겠다는 뜻입니다. 미는 그냥 현재 열려있는 이 개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냥 얘가 미라고 보면 됩니다. 현재 열려있는 이 단추가 들어가 있는 이 개체. 그러니까 얘를 메모리에서 완전히 삭제하도록 해. 네, 그런 말입니다. 메모리에서 삭제. 미점 하이드라는 것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화면상으로만 감추는 거라서 잘 쓰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점 하이드는 그냥 화면상으로만 이렇게 숨기는 거라서 일반적으로는 그 메모리에 남아 있기 때문에 잘 쓰지 않고요. 반드시 업로드 미를 외워두세요. 뭐 화면상으로만 따로 감추시고 하지 않는 한 잘 안 쓰거든요. 미점 하이드는. 여기다가 그러니까 언로드 미 이렇게 적어보세요. 언로드 로딩의 반대말 한 칸 띄우고 미. 그래서 폼이 닫히도록 하는 일을 이렇게 명령을 이걸로 줘야 되고요. 중요한 겁니다. 아까 폼 이름 좀 쇼만큼이나 시험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언로드미가 폼 이름 좀 쇼하고 언로드미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시험에서 거의 맨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무작정 닫히는 거고요. 이거는. 근데 우리가 무작정 닫지는 않을 거고 여기 언로드미 앞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서 엔터 한번 눌러서 이렇게 언로드미 앞쪽에서 여기에다 닫히기 전에 메시지 박스를 넣어라 라고 할 거거든요. 메시지 박스를 넣는 명령은 뭐가 있냐면 msg 박스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msg 박스 해가지고 표시할 내용, 버튼 스타일, 제목 뭐 이렇게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여기다가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msg 박스 해가지고 연습 삼아서 한 칸 띄어쓰기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프롬프트라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프롬프트는 표시할 내용인데요. 우리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이렇게 적을게요. 진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이렇게 쌍따옴표안에다가 적었고요. 그 다음에 컴마를 찍으면 있잖아요. 뭐가 나옵니까? 저처럼 아마도 버튼, as, VB 메시지 박스 스타일 뭐 이렇게 나옵니까? 네, 이게 기본 값이 VB OK only로 잡혀 있는데요. OK only는 그림처럼 확인 단추 하나만, 그러니까 166페이지의 그 3번 문제 그림처럼
확인 단추 딱 오케이 단추 하나만 나오는 게 오케이 only거든요. 그래서 기본 값으로도 잡혀 있긴 한데 우리는 이거 안 쓸 거고 컴마 했을 때 이거 스크롤 요거 밑으로 쭉 내려봐 봐요. 스크롤 밑으로 쭉 내려보면 VB yes no란 게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컴마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목록에서 스크롤 쭉 내려서 밑에 쭉 내려보면은 아마 VB yes no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그럼 단추가 몇 개로 나오겠습니까? 이거 더블 클릭할 건데 2개로 예 아니요 yes no 캔서 하면 단추가 3개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VB yes no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이게 버튼 스타일 하여튼 이런 거 뭐 그 상자에 나타낼 스타일 이런 거 주는 거고 두 번째 자리가 그 다음에 컴마를 원래 또 지금 타이틀로 넘어가는데요. 제가 만약에 타이틀을 컴마 안 찍고 타이틀 생략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타이틀을 안 넣고 이렇게 Alt Q에서 빠져나가서 폼을 불러서 종료 단추를 이렇게 눌렀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프롬프트 그 다음에 버튼 스타일 타이틀은 생략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근데 그 밑에 그림처럼 막 글자 무슨 뭐 종료 막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글자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 아무것도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공백으로 쌍따옴표 2개로 처리를 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타이틀도 따로 적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여기 컴마 이후에 타이틀은 뭐 거리두기 이렇게 해볼게요. 거리두기 쌍따옴표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그럼 표시할 내용, 버튼 스타일, 타이틀 이렇게 된 거고 얘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빠져나가서 폼을 불러서 종료 단추를 이렇게 눌렀을 때 잘 나오나요? 표시할 내용, 버튼 스타일, 타이틀 이렇게.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응용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렇게 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세요. 저거를 이제 바꿔야죠. 뭘로 바꾸냐면 날짜와 시간을 표시한 하면서 뒤에 폼을 종료합니다. 한 칸 띄우고 폼을 종료합니다. 글자까지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바꿀 건데요. 그럼 다시 비주얼 베이지 와서 이제 제대로 해봅시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대로 여기서 그러면은 이거 MSG 박스 뒤에 다 지우고 갈게요. 다 지우고 먼저 MSG 박스에 잠깐 띄우고 프롬프트는 날짜 앤 시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어떤 함수가 필요할까요? 날짜 앤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가 뭐죠? 날짜만을 표시하는 함수는 today 지 않습니까? 근데 날짜 앤 시간을 표시하는 함수는 now죠. 엑셀에서 말입니다. 엑셀에서. 근데 엑셀하고 비주얼 베이직의 함수가 다른 게 많은데 today는 데이트로 써야 합니다. 비주얼 베이직에서는 날짜만을 표시하는 액세스하고 비주얼 베이직이 거의 똑같습니다. 액세스에서 데이트 쓸 일이 많거든요. 네,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엑셀만 today입니다. 근데 또 신기하게 now는 다 공통입니다. 셋 다.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하는 now는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날짜와 시간까지 표시를 할 거니까 여기다가 now를 씁시다. 네. now 가로 열고 닫고 함수니까 쌍따옴표 붙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단 이렇게 날짜를 넣고 나서 날짜와 시간이 나오면서 뒤에 뭐가 나옵니까?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날짜엔 시간이 나오면서 폼을 한 칸 띄우고 또 나와야 되고 한 칸 띄우고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 뒤에는 또 글자가 달라붙어야 되기 때문에 M% 연결 연산자 써야겠죠? 그래야지 함수하고 또 구분이 돼서 텍스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M%를 쓰는 거 하고 쌍따옴표 안에 먼저 한 칸 띄어쓰기 딱 주고 이것도 중요하네요. 한 칸 띄어쓰기 하고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마침표도 있으면 마침표도 찍어주시고요. 쌍따옴표 닫고 이거 여기 띄어쓰기 하나 하는 거 중요해요. 요거 여기 왜냐면 날짜인 시간 나오고 한 칸 띄우고 폼을 종료합니다.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기 때문에요. 네, 됐으면은 지금 이까지가 프롬프트예요. 여기까지가 프롬프트고
그 다음에 컴마 찍을게요. 뒤에 컴마를 찍으면 이제 버튼 as VB 메시지 박스 스타일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버튼 스타일 같은 경우는 VB OK only, OK only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컴마 찍고 나서 버튼 스타일은 VB OK only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컴마 해서 타이틀은 뭐죠? 네, 종료라는 글자가 있지 않습니까? 쌍따옴표 안에 종료라는 글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 문제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지금 프롬프트. 그 프롬프트는 지금 특히나 이거 now 함수하고 %, 구분해서 써야 됩니다. %, 연결 연산자로 해서 이거 뒤에 이렇게 딱 쓰고 여기 띄어쓰기도 맞추고 %도 앞뒤로 띄어쓰기를 해주세요. 엑셀이나 이런 그런 거는 상관없지만 엑셀은 상관없지만 액세스나 비주얼 베이직은 %도 띄어쓰기 잘 하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버튼 스타일은 이거고, 그죠? 네. 타이틀은 이제 이거죠. 테스트 해보시죠. 다 됐거든요.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해서 폼을 불러서 종료 단추를 눌렀을 때 진짜 됩니까?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5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까지 하면 보통 잘한 거고요. 1번, 3번 딱 맞추면 우리가 거의 그 목표한 거는 다 한 건데 시간이 남았을 때 한 지금처럼 막 한 10분 이상 시간이 남았을 때 2번 문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2번 문제 할 때는 저장도 하고 하세요. 저장만 누르면 감독관 PC로 전송이 되거든요. 그냥 그 상시 시험은 그냥 저장만 누르면 그 자리에 저장만 누르면 제출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수시로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2번을 다 하고 나면 또 저장 누르면 또 제출되니까. 그래서 저장을 딱 해놓고 이제 뭐 아무 지장이 없을 때 내가 이 문제 풀든 안 풀든 뭐 솔직히 아무 지장 없을 때 시간 남았을 때 하는 게 2번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워낙에 어렵고 할 시간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똑같은 5점짜리지만 이게 해볼게요. 이번 문제는 매출 입력 폼에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이 중요한 말이네요. 매출 입력 폼에 등록 버튼을 근데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선택을 하겠죠. 이 목록 리스트 박스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가 내가 콩나물 선택했다. 그리고 여기 수량도 이렇게 막 이렇게 뭐 10개 이렇게 줬다. 그래가지고 등록 단추 눌렀다. 근데 등록이 안 되죠. 등록이 안 되는데 또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표 1에 여기에 또 마지막 행에 아까처럼 입력행이라는 변수를 또 우리가 이용해서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이 여기서 퍼온 거죠. 맞나요? 이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처음에 불러서 이 표를 불러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도록 되는 좀 더 아까보다 복잡하겠네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서 뭐 이렇게 나중에 이 수량도 막 들어가고 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일단 아까처럼 입력행이라는 변수도 필요하지만 또 뭐가 또 이 문제에 또 아까보다 더 어려운 점이 있는데 뭐가 좀 더 어렵냐면은 이것 때문입니다. 이 목록에서 뭘 선택했느냐. 내가 만약에 이 OE를 선택했어요. 목록에서. 그러면 실제로 이 OE는 여기서는 내가 선택한 값이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박스에서 선택한 값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이 들어온 거니까 실제로는 이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선택한 이 F016 OE가 실제로는 이 워크시트 상에서는 9번째 행에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뭐 시금치를 선택했으면 시금치가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선택된 값이 바로 들어가기가 더 까다롭기 때문에 요 값을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 않습니까? 이걸 선택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서 선택한 이 값이 여기 실제로 워크시트 상에서 6번째 있구나 이런 거를 지금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기에 있는 거를 여기다가 상품 코드, 뭐 구분 뭐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 집어넣기가 편한데 근데 어떻게 이제 찾아낼 거냐는 거죠. 계속 랜덤으로 선택할 건데 우리가 달걀을 선택할 수도 있고 양말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여기서 잘 찾아낼 거냐 몇 번째 있는지를 근데 그거를 찾는 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일단은 입력행부터 계산을 해놓고 할게요. 여기 표에 아까 우리 커런트 리즌으로 마지막 데이터 들어갈 그 위치 구하는 입력행부터 계산을 해놓고 요거 또 선택한 항목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는 또 공식도 제가 설명할게요. 변수가 2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장해놔야 되고 이것도 저장해놔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 비주얼 베이지가 옵니다. 비주얼 베이지 와서 폼 매출 입력 폼을 더블 클릭하고요. 이 모든 일이 다 이 등록 버튼을 클릭할 때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등록 단추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먼저 dim 한 칸 띄우고 입력행 이라는 변수를 줄 거고요. 그리고 또 변수를 하나 더 만들 거예요. dim 해서 참조행이라는 변수도 만들어 볼 겁니다. 네. 이게 변수를 2개로 쓸게요. 책에는 뭐 i로 하고 무슨 뭐 j로 하고 막 뭐 irow로 하고 막 뭐 그렇네요 보니까. 뭐 그 변수의 이름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처럼 이렇게 한글로 해도 되고요. 근데 대신에 dim 하고 한 칸 띄우고 이런 선언문은 책에 없는데 선언문은 좀 웬만하면 그래도 써주는 게 좋아요. 네. 아까 얘기했듯이 변수 선언한 겁니다. 이거는 입력행이라는 변수 저장 공간을 만들어 쓰겠다. 네, 밑에는 참조행이라는 변수를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또 참조행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겠다. 뭐 변수다. 이거는 딴 게 아니라 그렇게 해놓으면 얘가 안 헷갈려 하거든요. 그리고 입력행 이꼴 해가지고 아까 썼던 공식을 써볼게요. range 가로 열고 아까 한번 해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입력행에는 지금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 행 번호를 구하려고 하는 건데 셀 주소는 표의 시작 셀 주소를 넣었었죠. 아까 표 1의 시작 셀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Alt F11 눌러서 가보면 표의 첫 번째 셀이 B5죠. 여기서부터 내용이 어디까지 입력 들어가고 있나 지금은 뭐 지금 하나도 없지만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고 계속 누적되더라도 찾아가려고 하는 거라 했잖아요. 커런트 리즌으로. 그래서 B5셀부터 시작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가로 안에 쌍따옴표 B5 이렇게 가로 닫고 그리고 마침표 점 찍어보세요. 점 찍으면 제가 C6까지만 CU 이렇게 입력해 보라고 했죠. 그럼 B5가 불러와줘서 점 찍으면 이제 속성이 나오고 CU 하면은 current region이라는 속성이 두 번째 여기 있는 current region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하십시오. current region 속성을 더블 클릭하고 다시 마침표 점 찍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나와야 돼요. rows current region으로 찾아가서 행들로 나누어서 개수를 살리고자 하기 때문에 점 이후에 ROWS rows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점 마침표 점 찍고 뒤에 count였죠. 개수를 살리는 속성이 COU 입력해서 count를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뒤에 플러스 얼마를 해줄까요? 5요. 그냥 모르겠으면 이것만큼 더 한다고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플러스 5를 해주십시오. 엔터. 그러면 이 입력행이라는 변수에는 이제 지금 제가 수동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거 입력행이라는 변수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여기에 지금 B5부터 시작해서 커런트 리즌으로 찾아가는데 뭐 입력 들어간 게 없으니까 여기까지 찾아가겠네요. 커런트 리즌이 찾아가서 로우즈 행들의 개수 로우즈.count는 지금 1이죠. 뭐 행 개수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1인데 뒤에 플러스 5를 한 이유는 처음에 시작할 때 5칸 떨어져 시작했기 때문에 이 표가 5번째 행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 플러스 5 해서 결과는 6 되겠네요. 6. 그럼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6행이 맞습니까? 이런 입력행을 계산해 놓은 것입니다. 데이터가 하나 추가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막 여기 들어왔다고 칩시다. 네. 뭐 이렇게 막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커런트 리즌으로 B5에서 시작해서 커런트 리즌으로 찾아가겠죠. 현재 어느 지점까지 연결되어 있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연결된 범위까지 이렇게 찾아가서 행들로 로우즈가 이제 행들로 이렇게 구분 짓는 거라고 했잖아요. 행들로 나누어서 개수, 카운트를 세알리면 2개지 않습니까? 근데
뒤에 플러스 처음에 시작할 때 5번째 행에서부터 시작했다고 5칸 떨어져 시작했다고 5를 하니까 결과가 7이죠.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가 7행이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여기다가 넣어주려고 하는 거라 했죠. 제가 아까 전에. 네. 그리고 열 번호는 여러분이 세알리셔야죠. 이 열 번호는 그럼 몇 번부터 하겠습니까? 열 번호는 이제 상품 코드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2번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열 번호는 B열이니까 2번. 그러니까 입력행, 2에는 상품 코드가 들어가야 되고 선택한 내용이 입력행, 3에는 구분이 들어가야 되고 지금 들어갈 게 많네요. 입력행, 4에는 뭐 상품명이 입력행, 5, 입력행, 6까지 가겠네요. 그렇게 해서 여기다 내용을 찾아 넣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넣는 게 또 뭐가 필요하냐면은 아까 여기 폼에서 이거 선택할 때 내가 수박을 선택해 놨으면 이 수박이 실제로는 여기서 가져와진 거 아닙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 내용을 불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다 불렀기 때문에 근데 이 선택한 이 항목이 실제적으로 워크시트에서 여기 위치에 있다 하는 거를 참조행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계산을 해놓을 그러니까 이 수박이 있는 위치가 실제적으로는 8번째 행이지 않습니까? 8번째 행에 있다. 내가 여기서 선택한 뭐 달걀의 위치는 10번째 행에 있다. 이런 거를 참조행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 거거든요. 그 공식을 어떻게 이제 쓸 수 있냐면은 참조행 저거는 제가 그 저 리스트 상자, 목록 상자에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 보면은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거든요. 콤보 상자나 목록 상자에 그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써가지고 참조행이라는 변수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내가 선택한 항목이 실제적으로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실제적으로 이 워크시트에서 몇 번째 행에 있는지를 계산을 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콤보 상자, 그 목록 상자죠. 저거는 이렇게 목록 상자 이름점 리스트 인덱스 하면요, 뭐가 나오게 되냐면 제가 밑에 적어놨는데 그 목록 상자에서 선택한 항목에 번호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수박을 선택하면은 이거 몇 번째예요? 수박이? 우리가 세알리면은 솔직히 행으로 세알리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세알릴 건데 콤보 상자, 목록 상자는요. 콤보 상자도 마찬가지고 목록 상자는 1번부터 시작하지 않고 0번부터 시작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시작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열 번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리스트 상자나 콤보 상자는 0번 열, 1번 열, 2번 열, 3번 열 이렇게 시작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내가 수박을 선택해 놓고 아까 얘가 이름이 뭐 LST 품목인가 그랬죠? LST 품목점 리스트 인덱스 하면요. 이거 결과가 얼마가 되냐면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해가지고 3번 이렇게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0번에 해당하는 저 상품 코드 이게 실제 워크시트 상으로는 5번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그 목록의 첫 번째 데이터의 행 번호를 뒤에다가 플러스를 해주는 거예요. 이 콤보 상자 지금 리스트 인덱스 제가 이거 수박 선택해놨으면 3번 나올 거라고 했죠. 3번 0, 1, 2, 3 이렇게 해가지고 3 나왔는데 뒤에 플러스 실제로 얘가 그 0번에 해당하는 위치가 5번째 있기 때문에 플러스 5를 시켜주면은 이 참조행이라는 변수에는 결과적으로 이거 8이잖아요. 8. 그러면 실제로 이 수박이 있는 위치가 8행이 맞습니까?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여기서 콩나물을 선택했다고 칠게요. 콩나물 선택하면은 이게 리스트 인덱스 번호가 0번, 1번, 2번이 되는 거거든요. 네, 행 번호가. 하여튼 0번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0번, 1번, 2번 이렇게 돼서 2가 나오겠죠. 리스트 인덱스 번호가 2 나오는데 실제로 이 상품 코드 0번 되는 행번호 0번 되는 상품 코드 위치가 5번째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그 첫 번째 데이터의 행번호만큼을 더한다. 그러면 결과 7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콩나물이 있는 위치가 실제적인 이 콩나물이 있는 위치가 7행이 맞잖아요. 이렇게. 네. 그런 걸 계산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산해 놓으면 여기서 다 찾아서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다 다 집어넣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셀즈를 써가지고 아까 전에. 네. 그럼 대충 이해가 됐으면 한번 코딩 해볼게요. 비주얼 베이직으로 와서 여기다가는요. 뭘 쓸 거냐면은 또 참조행이라고 쓸 거예요. 참조행 이꼴 lst 품목이었죠. lst 품목 점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이해를 못하면 이 목록에서 그 선택한 항목이 몇 번째 있는지를 계산을 못해요. 그러니까 리스트 인덱스는 목록에서 선택한 항목의 번호를 계산한다. 0번부터 시작해서 계산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list 인덱스 점 이후에 list 이렇게 입력해 보면은 리스트 인덱스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리스트 인덱스 속성을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뒤에다가 플러스 얼마를 할 거라고요? 리스트 인덱스 뒤에다가 플러스 5를 할 겁니다. 5 엔터 이렇게 해주세요. 왜 5를 하는지 아시죠? 아까 이 실제적으로 얘가 리스트 인덱스 번호 0번, 1번, 2번 지금 이게 가져와진 거잖아요. 저 리스트 상자에 3번, 4번. 근데 실제적으로는 얘가 5번째 있고 실제적으로는 얘가 6번째 있고 실제적으로 7번째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 뒤에다 플러스 5를 해주면은 이 리스트 인덱스 번호 뒤에다가 플러스 5를 해주면 요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행번호 실제적인 그 행번호가.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고요. 그럼 이제 됐으면 요 참조행이라는 변수까지 우리가 만들었으면 지금 어려운 부분을 다 해놨거든요. 아까 입력행이라는 변수로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도 구해놓고 참조행이라는 변수로 이제는 또 목록에서 선택한 그 항목이 어디 있는지도 찾을 수 있도록 해놓고 그러면 이제 셀즈를 통해서 내용을 집어넣는 일만 해주면 돼요. 이제는 어려운 부분은 다 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했듯이 이거 셀즈를 통해서 이제는 내용을 집어넣는 일을 할 건데 여기에 그러면 셀즈 해보세요. 괄호 열고 로우 인덱스는 입력행한테 맡기면 돼요. 마지막 데이터가 들어갈 그 행번호는 입력행한테 맡길 거고요. 입력행 컴마 열 번호는 우리가 세알려야 된다고 했죠? 열 번호는 몇 번부터 한다고요? 지금 이거 입력행이 이걸 구하는 거잖아요. 표에 그 입력 들어가야 될 그 마지막 데이터 행번호. 열 번호는 그러면 2번부터 해야겠죠? 입력행 컴마 2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상품 코드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품 코드가 있는 위치는요. 그 아까 폼에서 내가 만약에 여기 콩나물을 선택하면은 실제로 이 콩나물이 있는 이 위치를 참조행이 계산해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참조행 컴마 콩나물이 있는 그 위치는 참조행한테 맡기고 상품 코드는 열 번호가 몇 번째 있습니까? 열 번호가 몇 번이에요? H열이니까. 이게 지금 2, 3, 4, 5, 6, 7, 8 되겠네요. 그러니까 참조행 컴마 8에 있는 값을 찾아와서 여기다 집어넣어라. 셀즈 해가지고 참조행 컴마 8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저 상품 코드의 자리에 집어넣으면 여기서 선택한 상품 코드가 들어가는 거고 참조행 컴마 9에 있는 값을 집어넣으면은 내가 여기서 선택해 놓은 이 콩나물의 또 구분이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그렇겠죠? 네, 지금 그거 하는 거예요. 참조행 컴마 10에는 그 상품명이 또 이렇게 선택되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한 항목이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참조행을 만든 것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입력행 컴마 2에는 이렇게 가로 닫고 이꼴 그러니까 입력행 컴마 2에는 지금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여러분 뭐 내용이 없으니까 여기 아예 내용이 없으니까 뭐 이 자리겠죠. 이 자리. 그러니까 여기 입력행 컴마 2에는 내가 선택한 그 제품의 상품 코드가 콩나물을 선택했으면 요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게 들어오도록 하려면 그 선택한 이 내용 목록에 선택한 이 내용의 위치는 참조행이 계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조행 컴마
아까 9였죠? H 이게 9. 그러니까 2, 3, 4, 5, 6, 7, 8이네요. 8. 네. 8. 3조엔 컴마 8. 3조엔 컴마 8에 있는 값을 넣어라. 네. 그렇게 해주려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뒤에는 셀즈 해가지고 가로 열고 3조행 컴마 8에 있는 값을 넣어. 엔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다음에 복사를 해봐요. 이거를 컨트롤 C 복사. 이제는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 할 거예요. 귀찮으니까. 입력행, 참조행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아야겠죠? 잘못된 거 복사하면 큰일 납니다. 네. 입력행, 참조행 이런 거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참주행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네. 복사해서 밑에 붙여넣기. 그 다음에 입력행, 3으로 바꿀게요. 입력행, 3으로 바꾸면 이제 당연히 이거는 뭘로 바뀌어야 되겠어요? 9로 바뀌어야죠. 9로 바뀌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 입력행, 3은 이제 9분이지 않습니까? 9분. 네. 그러면 방금 그 상품 코드가 8번이었으니까 9분이 9번이고, 그죠? 상품명이 10번이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상품명까지는 이제 이렇게 그 입력행, 2에는 3조행, 8, 입력행, 3에는 3조행, 9, 또 입력행, 4에는 3조행, 10 이까지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내가 이 콩나물을 아까 목록에 선택하면 이 콩나물에 해당하는 여기 F14와 또 식품과 그 콩나물이라는 상품명이 여기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까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9, 10까지는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다시 또 엔터 해가지고 붙여넣기, 컨트롤 V 붙여넣기를 계속해서 입력행, 4에는 참조행, 10에 있는 값을 넣어주고, 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또 계속 붙여넣기 해봐요. 입력행, 5로 해서 입력행, 5에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 입력행, 4까지는 이제 그대로고 보니까 입력행, 5에는 수량이지 않습니까? 수량은 여기 없죠. 수량은 여기 없는데 아까 수량이 저 폼에 있었죠. 바로 이거잖아요. 이거 수량이. 그러니까 이거 상자 이름이 뭐였죠? 아까 이 상자 이름이 문제에도 적혀 있었고 txt 아까 판매 수량이었죠 이게. 네. 아니면 직접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Alt F11 돌아가서 폼을 닫고 돌아가서 폼을 더블 클릭해서 이 상자의 이름이 txt 판매 수량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등록 단추 더블 클릭해서 돌아오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5에는 그러면 txt 판매 수량 이것도 숫자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숫자로.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점 밸류를 붙이거나 이거는 아니면 아까처럼 곱하기 1을 하거나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수량은 이제 이렇게 txt 그 판매 수량의 값이 들어오면 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아직 안 끝났습니다. 뭐가 남았죠? 금액이 남았죠? 지금 2, 3, 4, 5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은 마지막 6에는 입력행, 6에는 금액이 들어가야 되는데 금액은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단가 곱하기 수량으로 계산해 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가는 여기 있잖아요. 네, 단가는 요거 가져와야 되니까 아까 이게 8, 9, 10, 11번이네요. 그죠? 참조행, 11번에 있는 값을 가져오되 그거 곱하기 아까 txt 판매 수량 하면 되겠네요. 금액은 이 단가 곱하기 그 수량 txt 판매 수량의 값을 곱해라. 그렇게 해주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 문제가.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해봐요. 붙여넣기 해서 입력행, 6에는 입력행, 6에는 참조행, 11에 있는 값을 가져오되 곱하기 뭐 한다고요? 수량. 그러니까 txt 판매 수량. 이건 점 밸류를 생각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곱하기가 되면 숫자로 바뀔 거니까. txt 판매 수량 점 밸류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단가. 네. 그리고 이거는 지금 이 값이니까 이 값이 가져와지는 겁니까. 네. 점 밸류를 붙여도 되고요. 근데 어차피 곱하기 되면 숫자로 바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 됐네요. 다 작성을 하고 나서도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입력행, 참조행, 특히나 이런 것들 오타를 넣지 않았는지 잘 보시고요. LST 품목, 그 다음에 셀즈 이런 거, 네, 이런 또 열 번호 같은 거, 2, 3, 4, 5, 6 뭐 이런 거, 네, 잘 적었는지, TXT 판매 수량 이런 거 잘 적었는지 잘 보시고 테스트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진짜 잘 되는지. 파일에 닫고 돌아가기, Alt Q 해서 빠져나와서 폼을 불러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그런 제품을 선택하고 상품을 선택하고 이렇게 뭐 스핀 단추 눌러서 수량도 이렇게 만들고 등록 단추를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등록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처럼요. 진짜 내가 선택한 상품이 여기서 찾아와 줘가지고 잘 등록이 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다른 상품을 또 선택을 했더라도, 콩나물을 선택했더라도 이렇게 등록을 딱 눌렀을 때 등록이 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잘 찾아집니까? 선택한 항목이 잘 등록이 됩니까?